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야권 단일화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한번 장성철 교수님,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어떤 근거로? 두 분 사이에 예. 단판 형식으로 될 것 같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면서 단판 형식으로 될 것이다? 네네. 네. 두 분 사이에 단판 형식이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은요? 저는 이제 지금 장 교수가 얘기했던 그 이유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 장 교수의 예측대로 되려면 안철수 후보가 모든 걸 포기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네. 단판을 한다는 것은. 예. 결국 본인이 이제 지금 국민 경선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네.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 어쨌든 흡수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예. 그런 상황에서 그걸 다 받아들일까 약간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안철수 후보가요. 윤석열 후보가 직접 답한다면 1대1 단판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제기되지 않았던 1대1 단판에 대한 가능성 안철수 후보가 내비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윤석열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속보는 아니고 오늘 오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열흘 전부터 이제 국민의힘 쪽의 관계자 분들과 예. 안철수 후보 쪽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눴고 지난주 수요일이 좀 분기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신임을 받는 분과 안철수 후보의 신임을 받는 분들이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가 조율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룰 협상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두 분 사이 만나가지고 결정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전에 김용남 전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과거 DJP 연합식에 그러한 단일화가 이상적이다라 말하는데 지금 장 교수님 말씀이 좀 유사해 보입니다. 그런 방식인가요? 그렇죠. 뭐 룰협상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까, 뭐 적합도랑 경쟁력이랑 반반씩 해가지고 여론조사 합시다. 뭐 이거는 너무 이제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가치 동맹, 예. 국정의 동반자, 예. 권력 분점 네. 이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그런 방식 역시 안 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안철수 후보가 그럼 내려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유리한 위치에 가려고 하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예. 정말 장 교수가 예측했던 대로 안철수 후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그러면 약간 손해보더라도 가겠다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 단판이라고 한 게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단판은 사실 불협화음 생기지 않게 좀 잘 아름답게 마련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네. 과정에서는 결국 권력 분점이든 아니면 어떤 역할 분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일정 부분 본인이 후보가 되는 건 포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하. 그런 마음과 자세로 간다면 가능해지겠죠.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지금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봤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장 교수가 얘기하는 거나 오늘 뭐 안철수가 단판이니까 했다고 하니 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안철수가 일정 부분 또 뒤로 물러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예측도 가능해서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피디님.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단순히 뭐 선거 자금, 대선 자금,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 안철수 후보가 대선 이후에 정치적인 입지와 미래를 살펴보면 완주하는 것이 이것은 위험해 보여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7년도에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네. 대략 국민적인 지지율이 21%를 받았고 본인을 따르는 의원들이 거의 30명이 넘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은 국민적인 지지와 국회 내에서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본인이 정치할 수 있는 양 날개가 있는 건데 지금 이대로 대선 출마 완주를 하면요. 네. 지지율은 한 자리 숫자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따르는 국회의원은 3명밖에 없어요. 예. 그걸 갖고 어떻게 지방선거 치르고 총선 치르고 그다음번 대선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저는 왜 자꾸 단일화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냐면 네.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단일화를 통해
보수 우파 진영에서 입지를 구축하는 게 네. 훨씬 더 본인의 정치적인 이상을 달성시키기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단판을 하게 되더라도 예. 그게 그냥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봐요. 거기서도 줄다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의 줄다리?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장 교수가 얘기했던 걸 받아서 얘기를 해보면 네. 자기를 따르는 국회의원들이 얼마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예. 지금도 와 있는 분들 중에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협위원장을 누가 할 거냐. 그렇죠. 지역구에 누가 그러면 당협위원장 맡을 거냐. 그거 몇 자리 내놔라. 예컨대. 또 장관이든 국무총리든 이런 자리에 대해서 분점을 하자. 네.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 줄 거냐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 협상이 되더라도 네.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넘어설 거냐 하는 부분은 네. 단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더라도 예. 그렇게 쉽게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네. 죄송해요. 자꾸 끼어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을 것 말씀하시죠.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지율이 예. 어제랑 오늘 나온 것처럼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근접해 있다. 박빙이다. 그러면은요. 윤석열 후보가 많은 것을 안철수 후보에게 배려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지지율의 추세도 단일화 협상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유튜브로 젤리 스무디님께서요. 국민의당이 대통령을 양보하고 지분을 국민의당에 주면 상황 종료 아닌가요? 요게 이제 두 분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장성철 교수님 말씀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 박빙이기 때문에 아쉽다, 조금이라도 아쉽고 그렇죠. 단일화하면 확실한 승리가 가능하고 단일화가 안 되면 패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할 때는 상당 부분 양보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최지봉 교수님께서는 이 후보만의 생각으로 될 것이냐? 국민의힘이라는 반발. 정당이고 겹치는 당협위원장도 있을 수 있고 경쟁되는 그렇죠. 맞아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발이 과연 있을 수 쉽게 있다는 극복되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장 교수님? 근데 우려스러운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당 지도부들은 예. 아유 후보님 우리 단일화 안 해도 이겨요. 왜? 어떻게 이겨?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 했는데요. 현재 언론사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큰 격차로 우리가 이기고 있고요. 우리가 밀리고 있는 40대에서도 어느 정도 근접해 있고요. 호남에서도 20%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단일화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이제 많은 지도부들이 보고를 할 건데 네네. 그게 맞는지 아니면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가 맞는지 그것을 보고 후보가 결단을 해야 될 문제 같아요. 아하. 근데 이준석 대표가 만약 후보가 단일화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본인의 신념과 고집을 꺾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8998님께서요. 바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도 철수하면 이젠 영원히 정치판 철수로 인식될 겁니다. 안철수의 정치 생명의 문제인데 최진봉 교수님, 네. 장성철 교수는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끝까지 완주를 고집할 경우 한 자릿수 지지율 3명 혹은 그 미만의 의원만 남을 테고 앞으로 지방선거 등 치러나갈 여력이 없어진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이미지, 대중적 이미지 자체가 철수하면 끝이다. 최 교수님 어느 쪽이 더? 그러니까 이미지로는 당연히 철수하면 끝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렸잖아요. 철수라고 하는 말이 본인한테 상당히 안타깝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본인의 이미지가 그렇게 굳혀지면 다음에 또 나올 수 있겠어요. 또 나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번에 나올 때도 사실은요.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또 나오는구나. 그래도 예. 또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된다고 하면 네.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뭐 새로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문가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다 퇴색될 수 있는 위험성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번까지 만약 철수라면 다음번은 대선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 보수 야당에 들어가서 보수 정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도권을 잡고 다음 대선의 후보가 된다는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지만 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 한들 저는 지금 선거판에서는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필요해서 그걸 손을 잡고 많은 부분 양보할 수도 있지만 네. 안철수 후보가 들어가서 국민의힘에서 자리를 잡고 본인이 주도권을 줄 수 있을까요? 아하. 저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당내 기반도 없고 네. 당에 있는 분들이 지금 대선 때니까 조용히 있는 것이고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선 끝나고 나면 본인들의 정치 어떤 생각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이런 부분 충돌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당 내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철수와 대승적 결단을 통한 양보는 한 끗 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예. 이전에 공언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안철수 후보가 맡아주세요라고 하면 예. 국무총리직을 맡고 본인을 따르던 사람들은 대략 장관 몇 개 하고 그러면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 자리를 잡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결과를 놓고 예상을 해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기는 쪽과 손잡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DJP 연합을 보세요. 예. 그러면 과연 DJP 연합에서 JP 쪽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민주당에서 주도권을 쥐었나요? 그때는 통합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볼 때는 합당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선거에 도움을 주면서 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합당하는 것까지 가지라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이분들이 물론 이제 장 교수 예측처럼 그렇게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당내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쉽게 내놓을 수 있겠냐는 거죠. 제 말은. 맞아요. 그런 부분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네. 2293번님도 문자 주셨네요.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에 디딤돌이 된다면 정통 보수 야당의 반석으로 거듭나지 않을까요? 이런 이제 의견도 있으시고요. 반대로 이제 철수 정치에 대한 이미지 훼손 의견도 있으시니까요. 단일화 논의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들여다볼까요? 여야 후보들이 이제 공식 후보자 등록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고요. 최근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지지율에 영향이 있다 없다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추지봉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지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째는 여권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적폐 정부라고 규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들 수 있죠. 이러다가 정말 윤석열 후보가 대선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또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위기감이 들 수 있을 것이고 적폐 정부를 규정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반발을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특별히 나타난 적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그렇게 규정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잖아요. 고속 승진을 했고요. 그런 분에 대해서 저렇게 태도를 보이는 것도 상당히 저는 불쾌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 그 결집. 두 번째는 중도층도 상당히 불안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통합과 화합을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선 과정에 있으면서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사정정국 만들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게 되면 중도진영에 있는 분들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대선 끝나거나 아무리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라도 화합하고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선 후보를 원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중도층에도 줄 수 있어서 지지율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장 교수님 동의하세요? 네, 뭐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요. 민주당 진영에서는 와 진짜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위험해질 수 있고 민주당 쪽 분들 많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재명 후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은 좀 당선시켜놓고 보자라고 해서 결집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야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야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원하던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좀 더 집중력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분명히 동전의 양면 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요. 윤석열 후보가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라고 한 발언은 최악의 실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그러한 적폐 수사에 대한 발언은 실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장 교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 부분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그 적폐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보장받기 위한 의도된 발언일까요? 어떤 것이죠? 이게 말로는 실언이 아닌데 전략상으로 보면 실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진영이 지금 분열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도저히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못 찍겠어라고 해가지고 진영이 분열돼 있었어요. 진영이 분열되면 선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진영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효과를 발휘했잖아요. 그러면 전략상으로는 상당히 실언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지봉 교수님.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실언이죠.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그 다음날 말을 살짝 바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생각 갖지 않는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 전략적으로 보면 이거는 실언이에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보수층은 결집이 돼 있어요. 지금 거기서 또 플러스해서 결집될
보수층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네. 현재 윤석열 후보에 결집돼 있는 보수층은 정권 심판을 강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이 또 다른 새로운 보수층을 끌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중도층이 떠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아까 장 교수 얘기했듯이 진보 진영을 결집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되는 발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네. 어느 대선 후보나 똑같이 원론적으로 대답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질문이 주어졌다면? 네, 뭐 이재명 후보도 전임 정권에 불법과 비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전임 정권 수사하면은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거니까 저는 수사 안 할래요. 수사 지시 안 내리겠습니다. 수사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네. 법과 시스템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야죠. 대통령은 단 관여 안 합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네. 저는 잘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그 말을 지금 이제 장 교수가 했던 말대로 하면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 이제 약간 지금 장 교수는 다르게 얘기했거든요. 뭘 다르게 기자의 얘기해요? 질문이 예. 기자의 질문이 네.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하시겠습니까? 였어요. 아하. 그러니까 해야죠. 그리고 한 번 세 번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 교수 말처럼 적폐가 있다면 예. 만약 그게 발견된다면 비리가 있다고 하면 전제를 달고 얘기하면 이런 논란이 안 생겼어요. 네. 근데 적폐 수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야죠를 세 번 얘기하는 것은 마치 적폐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다 덧붙였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검찰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불법을 했냐. 그렇죠. 근데 본인이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하셨잖아요. 제일 오랫동안. 그럼 수사를 못하게 했잖아요. 본인이 하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건지.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본인이 그럼 눈 감아주고 넘어간 거냐. 그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아니, 수사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 발언들에 대해서 뉘앙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사하겠습니다. 해야죠라고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네.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적폐가 있는 것처럼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교수님 그리고 저 최진봉 교수님께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해야죠는 두 번 하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돼야죠라고 한 번 했고요. 해야죠. 세 번을 해야죠라고 안 알겠습니다. 했다. 두 번을 팩트 해야죠. 체크합니다. 해와 대 차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대선 후보들 간 두 번째 토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 때는 무승부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두 번째 토론은 어떻게 보셨어요, 장 교수님? 저는 변별력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이재명 후보는 얻을 게 없었던 TV 토론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잃을 게 없었던 TV 토론이었다. 네. 지지자들의 자기 만족성 TV 토론이었다. 별로 대선에 영향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최 교수님. 결론적으로 하면 대선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반격을 했잖아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 공략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무효역을 참배했고요.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란 표현도 안 쓰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간단하게 평가 한마디로 해 주실까요? 국민 통합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교수님? 참 잘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네. TK 중도를 더 끌어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거침없는 정치평론 해주신 최진봉 교수,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